나이만 어른,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. 오늘도 수다 한잔 같이 하실래요? 안녕하세요, 진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애나입니다.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며 비행기 표를 끊지만 막상 도착하면 SNS에서 본 인생샷 스팟과 맛집을 찾아 헤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. 때로는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도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간절함만 앞설 때가 있다. 남들의 정답이 아닌 내 마음이 어디로 튈지 궁금해지는 묘한 떨림.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일단 낯선 공기 속에 나를 던져두고 싶은 기분. 이 막연한 설렘의 정체는 무엇일까? 우리는 왜 자꾸 짐을 싸게 되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수다 한잔으로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.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 같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우리가 나이 들면서 차곡차곡 또 쌓아온 취향의 기준이 가끔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해봤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지난주 수다 이후에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던 생각이 그러면 그 익숙한 기준을 잠시 깨고 나를 다시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?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아, 그래서 우리가 좀 여행을 가나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뭔가 일상은 사실 내가 그냥 익숙한 루틴대로, 익숙한 생각대로 살긴 하는데 여행을 가면 좀 잠시 자유 그 자체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뭔가 아무도 나를 모르기도 하니까 평소에 내가 보던 세상의 약간 필터? 그거를 좀 제끼고 좀 낯설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어쩔 때는 사소한 게 되게 크게 느껴지고, 어쩔 때는 엄청 큰 게 사소하게 느껴지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, 사실 요즘 여행 준비하려고 뭐 블로그나 뭐 SNS 찾아보면 정해진 약간 길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정도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막, 여긴 꼭 가야 해. 막 꼭 가야 하는 뭐 스팟, 꼭 가야 하는 막 인생샷 건지는 곳, 막 아니면 꼭 먹어야 되는 막 맛집, 막 이런 게 너무 정보가 흘러 넘치니까 그 정보만 막 따라가서 아, 그래, 여기 가야지, 여기 가야지, 막 이렇게 리스트를 짠 다음에 어쩔 때는 그 리스트 따라서 내 취향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의 그 길을 막 확인하고 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, 아니면 계획을 하다가도 좀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.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왜 여행을 그럼 떠나는 걸까? 나는 그곳에서 뭘 보고 뭘 느끼고 싶어 하는 걸까?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수다를 좀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자꾸 낯선 곳으로 가고 싶은지 여행을 하고 싶은지 그 진짜 이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뭔가 제가 애나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준비되셨나요? 네네네. 네. 그러면 먼저 그 본질적인 여행 혹은 그 몰입한 순간이 좀 궁금해서 여행지에서 SNS나 카메라를 완전히 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어디 가면 아 좋다 하면서 뭐 스토리나 게시물을 바로바로 올릴 때가 있잖아요. 아니면 사진 바로 찍고.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순간에 몰입했던 그런 기억, 추억이 있는지 궁금해요.
이걸 추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저는 강제로 이제 근데 그때는 사실 SNS가 없었죠.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, 막 2010년 초반에는 우리가 막 SNS에 뭘 올리던 페이스북 시절이어가지고, 이제 그때그때 올리지 않았기로 했고, 근데 더더욱 제가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교환학생을 갔는데 제 끝날 무렵도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잘 지내다가 핸드폰이 딱 여행 이제 떠나기 직전에 털린 거예요. 그리고 그때 노트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했는데 하필 또 여행 시작하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노트북이 고장 난 거죠. 그래서 이제 강제로 좀 무전 여행을 한 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, 그때 그래서 진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행한 것처럼 종이지도 갖고 다니면서 다니고, 막 숙소 찾아가는 것도 그 전 숙소에서 노트에다가 이제 거의 컴퓨터가 있으면 호스텔에 막 가는 길 적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그거 보면서 숙소 찾아가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막 구글 지도 없고 뭐 이래저래 좀 강제로 몰입을 해야 됐던 순간인데, 근데 막상 또 생각해보니까, 그렇다고 해서 그때 여행이 막 그 여행에서 본 풍경들? 막 이런 게 더 선명하게 기억 남는 거는 아닌 것 같고, 의외로 그냥 네, 전자기기들이 없었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, 막 이렇게 막 지도를 그리고 다니고, 막 주변에 한국인 있으면은 그때 막, 저 핸드폰이 없고 막 이래서 그런데 혹시 핸드폰 한 번만 빌려서 저 엄마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?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엄마한테 이제 이메일로 생전 보고 하고, 막 약간 그런 좀 웃긴, 지금 보면 막 웃기고, 뭐, 엄마만 안 웃겼겠지만, 당신은 또 괜찮았어가지고,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, 막. 그래서 좀 그런 특별한 기억들이 오히려 만들어졌던 게 좀 남고, 오히려 그 후에는 핸드폰이 있는 채 당연히 여행을 갔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편리했어서 에피소드가 크게 더 없나 싶기도 하고. 물론 막 사진 보면 그때 되게 멋있는 풍경을 봤지 하는데 또 되돌아보면은 막 그렇게 막 깊이 남는 느낌은 없었어서 오히려 그냥 그런 몰입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 카메라는 있었어요? 카메라는 있었죠. 따로? 그때 네, 맞아요. 아, DSLR 한 개 들고 다녀가지고. 근데 오히려 카메라로는 다행이네. 그렇게 사진이 막 남발하진 않아가지고, 오히려 또 정성스레 그때 사진을 많이 열심히 찍고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그때 사진이 남아있긴 하겠네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그래도 정성스레 사진을 카메라로 찍고 다녔어가지고, 오히려 핸드폰으로 요즘 여행할 때보다는 좀 더 열심히 좀 포착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. 그러면 그때 물론 이제 옛날에 잠깐 얘기해줬던 것 같긴 한데 20대 초반이라서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핸드폰이 없고 노트북이 없었다는 게 불편하진 않았어요? 왜냐면 핸드폰을 바로 살 수도 있잖아요, 거기서. 그쵸. 어차피 사야 되니까. 어, 응. 근데 그때 불편하다고는 딱히 안 느꼈던 것 같아요, 당시에는. 물론 엄마가 좀 내가 그때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걱정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, 저는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은 그 후에도 여행을 갈 때, 그때가 진짜 여행하는 느낌인데 요새는 맨날 그냥 구글 지도 보면서
걸어 다니지, 내가 막 풍경을 이렇게 막 거리를 보면서 걸어 다니지도 않고, 우연히 뭔가를 발견할 일도 없고, 그냥 맨날 장소를 찍고 다니니까 요새는. 평도 막 다 보고, 막,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데만 가고, 그러면은 아마 보통 별로인 이유가 하나둘씩 있죠? 그럼 괜히 내가 기대를 하고 가서 실망을 하고, 이런 것들이 괜히 많아지었던 것 같은데, 그때는 그냥 진짜 발길 닿는 대로 가니까, 뭐 우연히 되게 예쁜 골목을 발견하기도 하고, 우연히 되게 맛집을 뭐 발견하기도 하면은, 오히려, 막 기대를 안 했는데 좋네?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, 요새는 너무 계획을 보통 이제 또 불안하기도 하고, 요새는 그때처럼 막 용기도 없고, 괜히 막 효율적이고 싶어서 계획을 조금 더 촘촘히 짜고, 막, 그리고 뭐 막 식당도 다 정해두고 가고 막 이러면은 그만큼 또 기대를 결국에는 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느낌? 그래서 그때가 더 그립긴 해요, 음, 여행할 때. 그치, 맞아. 기대가 있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기대가 없으면 사실 오히려 막,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? 이렇게 좋은 감정이 더 피어오르는데,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? 맞아. 조금 더 요새는 막 여행 가면 더 뽕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시간도 제한적이고, 이제는, 그때는 엄마 아빠 돈이었고, 지금 내 돈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이제 간 만큼, 막, 내가 남들만큼, 막, 남들이 본 만큼 더 멋짐을 느끼고 막 이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, 굳이 내가 그 기대를 키워서 실망하는 느낌 아니면은 막,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거의 숙소 가서 다음날 이런 데 가야지 하고 막 멋진 사진들을 보고 가. 그럼 다음날 가면은 또 뭔가 다를 수 있죠. 그날에 따라서. 그럼 괜히 실망을 하니까 결국에는 네,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. 근데 이제는 익숙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아쉬운. 제나님도 뭔가 이런 몰입했던 경험이 있나요? 오,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바로 저한테 넘어오는. 무엇이죠? 저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? 네네네. 네. 그, 한 거의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게 됐잖아요. 그럼 그 갔던 나라들, 도시들이 있을 텐데 그 곳을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, 지금? 뭐 그런 것도 있고, 안 그런 것도 있는데, 그때, 나름 막, 그 당시에 가고 싶었던 곳들이 있었어서, 제가 그때 아마 터키 갔다가, 그리스 갔다가, 어디로 끝났었지? 기억도, 이탈리아로 갔었다. 그렇게 갔었는데, 어, 막 터키 같은 데는 제가 그때 뭐지? 뭐죠? 열기구? 그걸 꼭 타보고 싶어서 간 거여가지고, 그거를 이제 타고 왔으니, 뭔가 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만족이 되었고, 이탈리아는, 어, 언젠가는 뭐 또 가보긴 하겠지만, 1순위는 아니고,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, 그 대학생 때 혼자 산토리니를 가가지고, 신혼여행의 성지를 가가지고,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거기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는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으로 그 당시에도 지정을 하긴 했어요.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. 그래서 그 정도? 다른 곳들은 막 그렇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그때 당시 너무
열심히 이제 뭐 몰입해서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? 그때 산토리니에서 드디어 연락이 된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. 아, 그때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, 마음에. 그때 뭐 진짜 뭐 산토리니 섬에 혼자 있어가지고 할 것도 없고 자연 풍경만 엄청 바라보면서 지냈었죠. 그때도 막 핸드폰 없어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, 선셋 포인트에서 만난 한국인이랑 같이 밥 먹다가 막 그분을 갑자기 우리 막 저희 숙소에 침대 3개 있는데 왜인지 제 숙소에 침대가 3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방 와서 더 술 마시다 가요. 막 이래가지고 낯선 사람이랑 그렇게 또 밤에 수영장 앞에서 별 보고 술 먹으면서 제 방에서 재우고 그랬었네요. 맞아, 맞아. 그 얘기를 들려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진짜, 와, 진짜 용감하다, 대단하다,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, 지금도 생각해도 대단하긴 해요. 그쵸. 지금이면은 물론 낯선 사람이랑 술을 먹을 수 있겠지만 굳이 제 숙소로 데려오지는 않겠죠. 워낙 세상이 흉흉한지라. 어떻게 제나님도 좀 몰입을 위해서 이렇게 낯선 사람이랑 술 먹고 숙소에 데려온 기억이 있으신가요? 저는, 저는 확실히 애나님보다, 혹은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경계심이 많은 편인 것 같다는 거를 지금도 느끼고 요즘도 느끼긴 해요. 그래서, 나는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구나, 뭐,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, 근데도 저도 뭐 가면은 이제 그 순간을 이제 기억하고 싶으니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몰입했던 그 기억나는 순간이 4년 전에 도쿄를 가서 이제 숙소에 늦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근처에 뭐 늦게까지 연 데가 어디지? 하면서 막 찾다가 몬자야키 가게를 들어갔어요.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유명해진 것 같겠는데 몬자야키가 한국에서 그렇게 막 알려지지 않을 때였거든요. 그 오코노미야키만 유명하지 몬자야키는 잘 몰랐었던 때였어요. 그래서 그때도 오코노미야키 조그만 거 시키고 몬자야키 뭐지? 뭐 모르는 거니까 시켜보자 이래서 시켰는데 그때가 너무 작은 가게를 간 거죠. 그래서 사장님이 영어를 못 하셨고 메뉴판도 영어 메뉴판이었고 일본어로만 다 소통을 했었어야 돼서 막 번역기 쓰고 저희가 계속 막 웃고 막 사장님도 웃고 막 모르니까 이제 사장님은 바디 랭귀지를 쓰시면서 알려주시고 막 이러다가 되게 그 순간이 재밌어서 다음날에 한 번 더 갔어요.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제 저희한테 뭔가 좀 정이 드셨는지 그 다음에는 막 그 사케 한 잔씩도 막 주시고 그리고 막 귀여운 종이 끼워 놓는 파일 막 A3 파일 막 주시고 일본 그 풍의 가방도 막 선물해 주셔서 사실 막, 이걸 어디에 들고 다닐 수 있지? 하는 그런 가방이긴 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그 교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과의 그런 따뜻한 교감? 그러니까 그런 소통, 그래야 되나? 그게 저는 사실 처음이었어서 그때가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? 사람 사는 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. 그리고 이런 낯선 사람과,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도 이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따뜻한 교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워서 그때가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요. 되게 인류애가 충전되는 그런 순간들이네요.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, 여행 가면. 한국에서는 그냥 일상 살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 이퀄스 약간 내가 일단 방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느낌? 뭔가 간도 보고 재보고 하게 되는데 확실히 여행 가면은 내가 그 공기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이 관계를 어차피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
받아들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게 사람에 대한 좀, 나도 잊고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다시 생기고, 내가 또 여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덩달아 우연히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기거든요. 오히려 막, 궁금하고 싶지 않아. 막 멀리 하고 싶어. 거리 둘래 이러지. 근데 여행을 가면 다른 문화에서 자란,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도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. 좀 더 열린 마음으로. 그쵸.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 건지. 아무래도 음. 일상을 살 때보다는 여행을 가 있으니까. 그럼 그 평소에는 좀 방어적일 수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여행지를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오픈이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? 그런 낯선 사람들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일상에서의 모습보다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? 아, 저는 아까 애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좀 더 제가 더 많이 미소를 건네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. 일상에서는 뭐 누군가가 부딪히면, 아, 뭐야? 이러면서 막 짜증부터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, 평소에는 그러지 않을 내가 여행 가서는 뭐 누군가가 살짝 부딪혀도 괜찮습니다. 뭐 약간 그리고 그 사람도 되게 미소로 막 죄송해요. 뭐 괜찮아요. 이렇게 막 뭔가 건네줄 때 그런 친절이 오가는 때가 확실히 여행에는 많아지는 것 같고 아직 경계심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일상보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혹은 새로 만난 사람들과 할 수 있을 때 길지 않더라도 그 짧은 순간이 저한테 이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줘서 그 모습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모습이 좀 더 만족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여행을 가면 좀 더 색감 있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. 그뭐 예를 들어서 막 서구권을 가면 좀 더 약간 막 한국에서 안 입을 막 노출 있는 옷도 입어보고 막 노출인다고 해서 막 제가 막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약간 드러내는 막 나시를 입어도 막 끝나시를 입어본다던가 막 좀 더 약간 짧은 바지를 약간 좀 입어서 스포티하게 간다던가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알록달록한 색감 있는 옷을 입을 때 제가 좀 더 스스로가 발랄해진 느낌이 드니까, 물론 여행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, 그 발랄한 기분? 그 기운으로 또 하루를 사는 것 같아서, 그럴 때는, 어, 이제, 이, 저의 일상과 다른 모습이, 이런 건 좀 좋은데?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, 스스로가. 갑자기 진짜 그 여행 갔을 때 기분이 확 생각나네요. 저도 여행 가면은 괜히 막 식당 가서 주문 받아주시는 분한테, 안녕하세요. 뭐, 네.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스몰 토크 하고, 막, 뭐, 막 다들 막 문 누가 잡아주면, 고마워요. 막 이러면서 괜히 눈웃음 서로 한번 짓고, 그런, 진짜 말 그대로 발랄한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기운이 진짜 새록새록 생각나네요. 좀 뭔가 여행을 가면은 내가 인생을 덜 심각하게 사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현재의 모습을, 그러면 현재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그냥 가볍게 지내다 보니까 제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뭐 괜히 미소 한번 건네고 뭐 스몰 토크 뭐 할 수 있지. 약간 이런 느낌? 요즘은 막 한국에서 택시 타면 막 택시 아저씨가 막 자꾸 말 걸면 막 짜증 막 이러는데 여행 가서 뭐 택시 아저씨가
뭐 "Are you from Korea?" 막 이러면서 뭐 막 말 걸면은 괜히 막 맞아요." 막 이러면서 또 막 그 아저씨 얘기 듣고 하면은 또 막 또 새로운 거 알게 되고 이게 그냥 그러려니 흘러가는데도 좀 가볍게 지내는 기운이 갑자기 너무 그립네요. 그쵸. 저도 이게 사실 그 외국에 있어도 그게 만약 일상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. 그러면 뭐, 문화가 다르니까, 뭐, 좀 더 스몰톡하고, 좀 더 문 잡아주고, 웃고, 이런 거는, 뭐, 더 할 수도 있겠지만, 빈도로 따지면. 그래도 그게 적응이 되면, 이렇게까지 제가 발랄하고, 친절하지는 못할 텐데, 확실히 이 여행이라는 것, 그리고 그 여행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저를 좀 다르게 만들어주고, 생각도 다르고, 행동도 다르고, 말투도 다르고,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. 아마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 여행지만의 그 특별한 순간을, 물론, 당연히 뭐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뭐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,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, 요새는. 맞아.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진짜 요즘은 가주는 게 필요하구나 싶기는 해요. 어떻게 보면 본래 쪼끔 나의 어 모습? 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찌들지 않은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그렇게 떠나서 느끼고 오면은 지금까지 막 그런 억압과 그런 좀 책임감으로 인해서 나답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 느끼고 '아 맞다.' 막 '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았지.'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래도 잠시나마 이제 금방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금방 나의 찌든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그 생각들이 나를 다시 '아 맞다. 막 그래. 막 이런 좋은 것도 있었었지.'를 여운을 갖고 지내게 되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아요, 가끔가다.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그 여행의 기억들이 그래도 쌓여서 저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, 여행에 앞으로 갔을 때 저의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, 아까 말했던 그 4년 전에 그 도쿄에서 처음 제가 느꼈던 따뜻한 교감이 있었고, 그 뒤에 뭐 여행을 많이 가진 못했지만, 그래도 그 짧게 짧게 갔던 순간들이 모여서, 그래도 앞으로 여행을 가고, 그 여행을 점점 가게 될 때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,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해볼까? 아니면 교감을 좀 해볼까? 교감을 해볼까? 좀 이상한데, 교감을 가질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볼까? 이런 마음가짐을 제가 가지게 돼서 저는 경계심이 좀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조금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지 않나. 그리고, 나는 왜 이렇게 경계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못하지? 라고 생각하기보다, 내가 그래도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네? 뭐, 발전하고 있네?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, 그 여행의 경험들이, 그리고 낯선 사람들 속의 제 모습들이, 켜켜이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쌓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. 좀 어 뭐랄까. 일상에서는 내가 못한 도전의 순간들, 도전의 기회가 되어 주는 것 같아요, 여행이.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이제 사람마다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이 다를 텐데 그거를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그걸 바꾸는 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 큰 도전 같다면은 여행에서는 왠지 살짝 그 실험 정신이 생겨 가지고
가볍게 트라이를 하게 되니까 좀, 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. 그러면 애나님은 아까 저의 이런 모습에 공감을 해줬지만, 뭐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고, 이런 낯선 환경, 그리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? 저는 도전이라면 도전인데, 그, 늘 기억나는 게,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,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우연히 동행이 생기고 하면은, 진짜 작은 확률이 뭐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, 보통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, 뭐 쟤네는 비슷한 부분이긴 하네요. 조금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, 막 그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막 그 알맹이는. 근데 그냥 좀 낯선 사람들이랑 엄청 열린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 기억들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뭐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좀 필터를 어떻게 보면은 덜 씌우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나다운 대화를 하고, 뭐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막 이런 한 겹의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일상이 아닌 여행지에서는 좀 더 용기를 내고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,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더 좋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이게 참 마음의 여유의 문제인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냥 여행 가면은 뭐 뭐랄까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없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도 그걸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뭐 넘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,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상상한 오늘 하루가 있는데 그걸 뭔가가 아니고 누군가 침범을 하면은 이거를 그냥 진짜 침범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아, 뭐 심지어 사람이랑 솔직한 것도, 뭐 대화를 하다가 좀 뭐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, 뭐 그래도 상관은 없을 텐데 한국에서나 일상에 있을 때는 그런, 이게 실수란 말은 아니고 뭐 더 솔직한 표현들이 있지만 막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막 내가 이 한 말에 대해서 막 책임을 지어야 하나 막 이런 좀 압박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. 맞아, 맞아. 그래서 여행이 그 특수한 환경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, 그 일상에서의 책임과 의무와 모든 걸 던져버리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, 그래서 여행을 좀 가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 저는 여행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, 그냥 막연히 가고 싶어. 난 여행 좋아하지.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여행을 왜 갈까? 근데 사실 여행을 가는 건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많은 걸 쓰는 행위인데, 그냥 무작정 요즘은 다 여행을 가니까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 건지,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,
오늘 이야기도 듣고, 저의 생각도 좀 정리하면서, 아, 맞아. 내가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건 일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감각에 집중하고 싶었구나. 그리고 현재에 그 단순하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. 그럼 진짜 내가 여행하는 이유가 뭔가 정리가 되나요?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저의 답? 저의 생각이 좁혀진 것 같아요. 막연히, 나 왜 여행 가고 싶지?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,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이제 이런 미각, 청각, 시각, 후각, 이런 좀 본능적인 감각에 집중할 수 있어서, 뭐 맛있는 거 먹고, 막 새로운 취향 발견하고, 새로운 곳 보고, 일상을 잊고 현재에 단순하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여행을 가는 것 같고, 요즘은 혼자 여행을 하는 시간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럴 때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, 어떨 때 편안하고, 어떨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,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어서, 아,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여행의 장점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유를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확실히 딱 엑기스처럼 이렇게 좀 일상에서 멀어질 때 이런 걸 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애나님은요? 저도 제나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들으면서 여행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나다운 순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?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, 또 나의 그런 오감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,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, 내가 언제 즐거운지, 내가 언제 미소가 지어지는지. 근데 그게 결국에는 별것 아닌 거라는 걸 또 깨닫게 됐기도 하고. 왜냐면 여행 가면은 사실 내가 즐겁다고 느끼는 게 엄청 막 대단한 걸 봐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보통은 그냥 뭐 어디서 잠깐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던 순간, 뭐 햇살을 잠깐 느꼈던 순간, 공원을 걸었던 기억,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여행의 그 비일상 속에서 되게 자꾸 일상적인 것을 다시금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뭐 결국 돌고 돌아 제나님이랑 비슷하게, 아, 맞다. 나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었지. 이것을 좀 되새겨주는 장치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소중한 여행이지 않나? 그래서 여행을 가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. 아,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. 나름대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, 최근 들어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, 막 마음이 그거를 흠뻑 즐기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여행을 떠나서, 약간 뭐랄까요, 설정값을 좀 다시 재설정하는 나의 그 마음을,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. 이제 애나님은 상반기에 여행이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또 갔다 와서 또 애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, 저도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으니 오히려 이걸 좀 일상이지만 여행처럼 받아들이면 어떨까,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
먹고는 합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나만의 여행 이유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은 찰나의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오늘도 수다 한 잔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행 후에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행지에서 발견한 그 낯선 설레임이 여러분의 곁에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, 하트, 별 5개 꾹, 그리고 또 구독까지 꼭 이제 거의 저희가 100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꼭꼭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수다 한 잔, 다음 주에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.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. 한잔해요.